딩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딩구들의 고민 상담소라고 할까? 제가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무래도 특별한 아이 딘딘이의 엄마이고 또 저도 인생을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판내 찻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우리 딩구들하고 대접할게요. 이 차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조금 심정적으로 평안을 원할 때 캐모마일이라는 이 차를 제가 평소에 준비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따뜻하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저도 이 차를 따라 마시고 우리 딩구들도 이 사연을 보시면서 나누면서 차 한 잔 준비하세요. 그래서 같이 마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사연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연과 또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하는 사연들이 있어서 이거를 두 부류로 분류를 해서 제가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을 향한 딩구들의 고민을 제가 풀어볼게요. 함께 나눌게요. 네, 박정은이 딩구님이 회에서 인생의 절반보다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부모님과 살기에 귀국하는데 해외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였는데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직. 과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근데 그 해외에서 유학을 가셔갖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 이제 부모님 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현재는 무직이라고, 현실적으로 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무직이 아니죠. 해외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였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경력이 어디로 묻혀지지 않아요. 저희 둘째 딸도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부모님을 못 만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자 들어왔었어요. 그때 지금 이분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하지만 한 2개월 지나니까 자신의 그 캐리어가 묻혀질까 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안 되겠다고 취업을 한국에서 자기 쌓아야 되겠다고 능력을 스톱을 시키지 말고, 그래서 밴쿠버 캐나다에서 근무했던 그 직종을 따라서 다시 한국에 보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지사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짱이님도 절대 무직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부모님 곁에 들어오셨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10년 동안 쌓았던 그 노하우를 한국 지사의 외국 기업을 찾아보시면 반드시 좋은 직장이 나옵니다. 더 원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해외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딩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저도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정말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하고 위대한 힘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볼게요. 쨍쨍한 하루라는 분인데, 저는 34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딩구입니다. 둘째 아들은 발달 지연이 있는 6살이에요. 더디지만 아이의 속도로 거북이같이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첫째는 동생이 다른 친구들보다 늙다는 것도 부족하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해주는 착한 형이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발달이 느리고 아픈 아이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라 첫째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첫째 아이에겐 자존감과 아이의 성격 형성에 대해 걱정이, 둘째 아이에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엄마의 입장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이게 마음이 가다 보니 큰아이한테 놓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선순위가 둘째한테 가는 거니까 너무 그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 눈빛하고 내 마음이 둘째를 향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큰애를 또 바라보세요. 그 아이가 책에 관심이 많으면 가능한 한 책을 좀 많이 사주셔서 시간에 잠깐 같이 읽어도 주고 책을 읽고 난 느낌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큰 아이도 자존감이 생기면서 그 아이가 성격 형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큰애가 또 둘째 동생에게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무래도 더디니까 절대 내가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에 맞는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달 지연이 있는 6살짜리 아이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좀 짜셔가지고 이 아이하고 같이 학습 형성이 이루어지면 사회생활을 적응하기에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도 조금은 시간적인 틈이 있으시니까 첫 아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시면 두 아이 다 바른 위치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님, 딩구님이 보낸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민을 들어주신다기에 혹시라도 보시지 않을까 하고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미혼모입니다. 이제 4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아기가 요즘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하니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은 새 가족이 아님 다 가족인데 왜 자기는 엄마랑 둘뿐이냐고 말해주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애기한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할 때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엄마인데 참 제가 부족하네요. 제가 이 이수연 딩구님의 고민을 보고 많은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제 곁에 있었으면 정말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수연 딩구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고. 하지만 4살까지 잘 키워왔잖아요. 4년 동안 키웠던 과정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들이 빨리빨리 한 해 두 해 자라는 게 오히려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 4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응이라는 해답을 이 아이에게 채워줄 수 없다면 마음만 아파하지 마시고 아픈 건 사실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엄마의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당당하세요. 나쁜 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이니까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아들을 위로하면 큰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셔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배우고 익힌 지혜와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엄마가 감싸안고 사랑을 하시면 절대로 이 아이는 넘어지거나 동요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하루하루 이 4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이루어 가시면 귀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JH 딩구님, 안녕하세요. 30 중반에 8살, 4살 아들 둘 가진 워킹맘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어려서 5시간 정도만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애기 아빠 사업이 여전히 힘들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아직 어린데 저녁 늦게까지 학원과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고 이대로 생활하자니 저축은커녕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뭐 하나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인생 선배님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해도 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방문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겠죠? 크크크,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시간 근무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시는 것 같은데 권하고 싶어요. 더디 가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먼 훗날이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힘내시고,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의 손길이 너무 많이 받아야 할 곳이니까 이 아이들을 지킴이를 하시는 게 옳은 길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3시간을 늘려서 근무를 했을 때 받는 페이가 눈에 보이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걸 잃어요.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있거나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습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좋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처럼 이 아이들을 지킴이 하시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고학년이 됐을 때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엄마가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에 조금 더 긴 시간 근무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엄마가 곁에서 지키면서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이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아주 나쁜 습관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슬펐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좋은 날이 오실 테니까 고학년까지 지킴이를 더 하시면 돈보다 더 귀한 거를 얻을 수 있으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사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꽁이 딩구님이 23살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어요. 숨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덤덤하다가도 그 충격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이신 판례 여사님,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까운 이와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꽁이님하고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20살 때였는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야 하고요.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꽁이 딩구님이라도 채워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거를 오히려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늪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니까 그분 목까지 꽁이 딩구님이 열심히 사세요. 제가 이 꽁이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지요. 가서 기도를 하고 도로를 건너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밟는데 그 마른 목골 보도블록 사이에 자그마한 아주 그 들꽃이라 그래요? 보랏빛 꽃을 피운 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사이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아, 이렇게 여린 꽃도 틈새를 타고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육신이 멀쩡한데 왜 이렇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얘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보다 더한 상황은 주어질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희 딩구님도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딘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노라 하고 어느 노트 한 구석에 메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딩구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연을 몇 가지 나눴는데요. 사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내 감정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질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갖고 어수선했던 분위기거든요. 우리 딩구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또 판넬 찻집을 오픈하면 조금 그래도 다음번은 제가 더 깊이 있는 함께 상담을 나눌게요. 기대하시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함께 그냥 부담 없이 나누는 사연이니까 인생의 선배인 판넬 찻집에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오늘은 그럼 우리 딩구들과 이만 안녕. 감사해요.